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년 신년 특사에서 전격 사면할 전망입니다. 애초 사면 명단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사면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할 약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임신 여성과 18세 이하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연말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모임을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가 접종을 마쳤더라도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당국이 집 앞에 둔 택배를 훔쳐가는 소포 절도범들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짜 소포로 미끼를 던져 함정 수사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폭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범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등 사면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4년 9개월째 구속 수감 중이며 지난달부터는 건강 문제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허리 질환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도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내년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여론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이어 오늘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약을 복용하는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홍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물리칠 알약 치료제 2개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에 이어 머크사의 알약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It's going to transform the way that we can treat COVID-19 and help to avert those dreaded hospitalizations, ICU stays, and death. 알약을 복용할 수 있는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초기 증상의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치료 대안이 없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뼈의 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성에게는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FDA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복용하는 동안 피임을 하게 했고 남성도 최소 3개월은 피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머크사 알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을 30%가량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90%에 달하는 화이자 알약에 비해 효과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FDA가 몰누피라비르를 승인한 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is is a very potent agent, and you're not going to need to go to a hospital to get an infusion like monoclonal antibody. 화이자 알약인 팍스로비드는 처방전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며 코로나 증상 발견 뒤 5일 동안 3알씩 하루에 2번 총 30알을 먹어야 합니다.
팍스로비드는 중증 위험이 높은 소아와 성인 코로나19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소아 환자들은 12세 이상이고 체중은 최소한 88파운드 이상이어야 합니다. 머크사의 알약 가격은 $700, 화이자의 알약은 $530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알약이 오미크론 퇴치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백신 접종이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뉴욕시의 하루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만 2천 명을 넘으면서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이에 대한 셧다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전례 없는 확산세 급증으로 인해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제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경제 활동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We are not shutting down. We are not falling back. We're going to fight our way through this. So what we know works, what New Yorkers have done is you went out and got vaccinated. So we need more people to get vaccinated. 새 조치에 따라 뉴욕시 새해 전야제 참석 규모는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고 참석자들은 백신 접종 기록을 증명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행사 시간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확산세가 악화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새로운 방역 수칙을 발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600명을 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오늘 8,633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는 어제보다 33%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6,509명으로 하루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면 올해 말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러 국장은 현재 입원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오늘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80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800명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원 환자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로 파악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았더라도 연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부스터샷까지 맞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연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연말 파티에 대해 수십 명이 참석하는 모임이 많이 있지만 참석자 개개인의 백신 접종 상태를 알지 못하는 만큼 이 같은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소규모 가족 모임에 가는 것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22일 만에 50개 주 전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배송된 소포와 우편을 가로채는 이른바 현관 해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함정 단속까지 실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GPS 장치가 담긴 가짜 소포로 미끼를 던져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경찰이 현관에 택배를 놓고 갑니다. 이 택배는 진짜 소포가 아닌 이른바 현관 해적들을 잡기 위한 가짜 미끼입니다. 연말을 맞아 소포 도둑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이 같은 가짜 소포로 본격적인 함정 단속에 나선 겁니다. 소포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돼 있어 경찰이 현장에 대기하지 않아도 신속한 검거가 가능합니다. We're going to a prearranged residence with the homeowner's consent. They're either prior victim of mail theft or package theft. We place the package at the front door and we wait for the signal to go off. 누군가가 해당 소포를 훔쳐 달아나면 경찰에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때부터 실시간으로 소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며 절도범이 도보로 도주했는지 등 유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Dispatch will actually get the notification that the package has moved, and they're able to relay to officers at what speed and which direction the package is going in.
최근 애나하임 지역에선 주택 현관 앞에 놓아둔 가짜 소포를 통해 실제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가짜 소포엔 대부분 값비싼 물건이 들어있어 절도범은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온라인 보험 서비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전국적으로 소비자 30%가 현관 해적에게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함정 단속 작전이 실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미끼 수사를 연말 시즌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노스월리우드 지역의 한 백화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노스월리우드 벌링턴 백화점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언쟁을 하던 중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을 막기 위해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용의자의 총을 맞은 피해자 1명도 현장에서 숨졌으며 최초 용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용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에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내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자정까지 남가주를 포함한 주 전역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기간 불법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38명이 숨졌으며 573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 주부터 인상됩니다. 연방 국무부는 오는 27일부터 모든 여권 발급과 갱신에 대한 수수료가 기존보다 $20 더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행 $145에서 $165로, 여권 갱신 수수료는 $110에서 $130로 인상되며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여권 발급 수수료 역시 현행 $115에서 $135로 인상됩니다. 연방 국무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은 보다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여권을 제작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권 발급 기간은 평균 8주에서 11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행정명령을 통해 여권 온라인 갱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국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해진 상황이죠.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부받은 백신을 쓰레기 매립장에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쓰레기 매립지. 대형 트럭이 100여 개의 상자와 마대자루를 쏟아냅니다. 트럭이 버리는 건 쓰레기가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선진국이 중심이 된 백신 분배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건데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날 하루에만 106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폐기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백신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태였다며 백신을 사재기했던 부자 나라들이 유통기한이 끝나가자 가난한 나라에 기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We had no choice to accept these vaccines with short shelf lives. Some of these vaccines came in with short lives of about 4 weeks.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백신 폐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라위가 지난 5월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 2만 회분을 불태웠고 지난달 20만 회분을 폐기한 세네갈은 다음 주에 20만 회분을 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로와 전력 사정이 열악해 백신 운송과 보관이 쉽지 않다며 유통기한이 최소 10주 이상 남은 백신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Our major challenge now about moving to iPhone then. Now we have only one motorcycle in the clinic and it's my personal one. 현재 주요 선진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 안팎인데 아프리카는 7%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9년엔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에서 수억 원을 횡령하고 선거 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추가돼 2023년 5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물타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극빈층과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순 말실수라고 엄호했고 다른 당들은 특권의식이 문제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앞뒤 문맥을 봐달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말실수가 너무 잦을 뿐 아니라 대처도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발언 취지는 이해하지만 말실수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또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유를 고갈하려면은 뭐가 좀 자기에게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실수도 실수지만 즉시 바로잡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교정하고 정정하고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뭘 했죠? 반면에 다른 당에선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자유까지 화사품으로 여기는 뿌리 깊은 특권의식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많이 배운 검찰 나리들이 독재 정권을 지키는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투쟁과 각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윤 후보의 실언은 모두 서민들을 적선의 대상으로 보는 극단적인 특권의식에서 나왔다며 엎드려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여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취재진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든 법원 앞.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공업자에게 속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 2013년 349억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차명으로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미 불법 요양병원 운영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는 이유로 바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인 동업자 안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방청석 의자에 눕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나고 20여 분 뒤 변호인 부축을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타인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되는 판결일 텐데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오늘 선고 결과 항소하실 겁니까?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과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사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특검 수용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몰랐다는 건 사실이라며 특검을 맡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시장 재임 때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관련 선거 유세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된 뒤에야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김문기 당시 개발 1팀장이 10박 11일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수행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택적 기억으로 일부러 외면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저희는 대장동이 궁금하다는 거죠. 나아가 이 후보가 정말로 특검을 원하면 야당이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출장을 다녀왔다 해서 산하기관 팀장들을 시장이 일일이 기억할 수 있겠냐며 시장 때 몰랐던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야당이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은 빼고 추천권도 갖겠다고 고집하는 게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역공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지지율 반등이 기대될 때마다 대장동 문제로 공방이 벌어져 곤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백색 소음을 ASMR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이 자연에서 녹음한 ASMR을 공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푸르름이 가득한 치악산 전나무 숲에서 산새들이 지저깁니다. 눈꽃이 만발한 덕유산 정상에 소복히 쌓인 눈길을 걷는 소리도 생생합니다. 밀려갔다 밀려오기를 반복하며 잔잔히 부서지는 한려해상의 파도 소리.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이 사과를 먹는 장면을 담은 이색적인 소리 영상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공단이 제작한 자율감각 쾌락반은 일명 ASMR 영상입니다. 소리도 소리지만 전국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광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연의 소리 ASMR이 긴장과 불안은 낮추고 안정감과 쾌적감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도시 ASMR 영상을 볼 때보다 국립공원 ASMR 영상을 봤을 때 긴장과 불안, 분노 정도는 낮아지고 활력은 높아졌습니다. 뇌의 안정과 이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뇌 혈류의 산화 헤모글로빈 농도도 최대 2배 낮아졌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마음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시선을 빼앗는 강렬한 영상보다도 단순한 듯 반복되는 자연의 소리가 오히려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확산세로 또다시 도시 봉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시안 도시 전체를 봉쇄한 건데요. 코로나뿐 아니라 유행성 출혈 환자까지 발생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500여 명이 군대처럼 줄을 맞춰 도열해 있습니다. 수십 대 버스에 나눠 타고 경찰 호위를 받으며 이들이 향한 곳은 시안.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인근 도시 의료진이 긴급 지원에 나선 겁니다.
咸阳市支援西安市医护疾控工作队出发。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시안은 오늘부터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지난 9일 첫 발생 이후 두 차례 전주민 대상 전수조사에서 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주민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해 가족 중 한 명만 이틀에 한 번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공항은 폐쇄됐고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3,500여 개 학교도 모두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봉쇄 방침이 발표되자 시장과 마트는 생필품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밤늦게까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大家都来开始囤货，现在超市是人满为患，货架的东西已经所剩无几。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안에서는 지난 18일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는데 중국 당국은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만 밝히고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在西安以及渭南一带，且与往年相比，患者数量有所增加，范围有所扩大。 시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봉쇄 조치에도 공장 가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홍콩대학교에 전시돼 있던 중국 테난먼 민주화 시위 추모 조각상이 결국 철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홍콩대는 민주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높이 8m의 수치의 기둥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발표했는데요. 테난먼 시위는 지난 1989년 반부패와 개혁을 요구하며 대학생과 시민들이 나선 시위로 인민해방군에 의해 유혈 진압됐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시위와 관련된 기록물을 폐기하고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상황인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중국화가 진행 중인 홍콩에서도 역사 말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한 코로나19 연구팀이 최근 감기 증상을 앓는 사람 중 절반은 실제로는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을 연구하는 스펙터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주된 증상은 콧물과 두통, 재채기 등으로 대체로 증상이 비슷한 감기로 여겨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영국에선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는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보다 위중증을 보이는 비율은 낮지만 자가 진단으로 감기와 코로나19를 판단하기 어려워 증상이 나타날 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여권사무소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탈레반 정부 공무원과 군인들의 여권 발급일이었던 지난 23일 폭탄 테러가 발생해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는데요. 탈레반 대변인은 여권 사무소로 진입하려던 자폭범이 요원들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약 23조 원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를 두고 최근 CNN 방송은 프랑스가 아랍에미리트와의 거래로 미국에 달콤한 복수를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지원을 선언하면서 프랑스는 호주와 맺은 100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공급 계약을 갑자기 해지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던 프랑스가 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성사한 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진행하던 약 27조 원어치의 무기 구매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브라질 한 소년이 빌었던 크리스마스 소원이 실제로 이뤄졌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고기 먹고 싶어요. 종이 위에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손편지. 브라질에 사는 7살 소년 헥타르 군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소원인데요. 내용은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새 형제와 함께 사는 소년은 가정 형편 탓에 지난해 성탄절 이후 최근 1년간 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다고요. 가족을 생각하는 짠한 편지는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산타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현지 언론이 나서서 주인공을 수소문에 찾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남편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자녀들에게 소고기를 사 먹이는 건 불가능했다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하지만 편지 덕분에 각지에서 성금이 모이면서 가족과 함께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소년. 크리스마스의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6천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산다며 화제가 됐던 세계 최고 부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수수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과 전혀 다른 보도가 나와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무소유라더니 호화저택에 거주입니다. 지난 6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보카치아 발사장 인근에서 6천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고 밝힌 머스크. 그런데 정반대의 소식이 전해졌네요. 머스크는 억만장자 친구 켄 하월이 페이팔 공동 창업주의 호화저택에서 1년 가까이 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저택은 하월이가 2018년 당시 텍사스 부동산 거리의 사상 최고가인 142억 원에 사들인 곳인데요. 강변에 위치한 이 집은 8,000평방피트, 740제곱미터 크기로 실외 수영장과 개인용 보트 정박소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재산 증식과 세금 논란이 일자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며 무소유를 선언하고 주택 세 채를 잇따라 매각했지만 집을 사기 위해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는데요. 해당 보도가 전해진 후 머스크는 한 경제 매체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연날리기를 하던 사람이 연줄과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람 잡은 연날리기 12m 상공에 매달려입니다. 대형 연과 연결된 밧줄을 잡고 날릴 준비를 하던 사람들, 일행이 줄을 놓자 그중에 한 명이 돌풍에 휩쓸려 12m 상공 위로 끌려 올라갑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은 지난 18일 스리랑카 자프나의 한 해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남성은 사람들이 연줄을 놓은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땅을 보기 무서워서 계속 연줄을 붙잡고 있었고 손이 너무 아파 밧줄을 놓았다는데요. 남성은 모래사장에 내동댕이 쳐지긴 했지만 다치진 않았는데 자칫하다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